예, 여러분 제가 예고한 대로 금일부터 ODA 제안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 개발 원조 사업의 총 예산이 약 3조 4천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무상 원조로서 코이카가 연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약 9,600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 중에 이제 일부는 코이카 그 직원들의 인건비, 관리비 등등을 다 지하고요. 순수하게 이제 ODA 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약 5, 6천억 원에 정도 더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난 금액을 해외에 무상으로 이제 원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이카가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코이카의 어떤 인적 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다 수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주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나 이런 입찰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고 코이카 자체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그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제안 요청을 하고 기간에 따라서 그 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하나는 민간 협력 능력인데, 요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조달 시스템에 띄우지 않고 기관 공모나 공모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영리 기관, 물론 그 영리 사업을 한 기관도 옛날 같으면 민간 협력 프로그램에서 일부 그 사업을 받아갈 수 있는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걸 IBS라 그럽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들은 거기까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이 공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달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코이카의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입찰 정보, 기관 공모, 교육 자격 시험, 유관 기관 공지, 행사 등이 이렇게 쫙 지금 공지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입찰 정보, 기관 공모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관 공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입찰이 아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해서 이제 업체를 선발하는 방식이고요. 입찰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입찰을 합니다. 비딩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공모 사업으로 뜬 부분 보면 이제 그 아이디어 청년혁신가 사업, 그 다음에 시민사회 협력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그 다음에 봉사단 모집 사업 등등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특히 NGO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입찰 부분입니다. 지금 코이카 홈페이지를 보시면 입찰에 이제 몇 가지 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떤 입찰 사항이 뜨고 있는지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아직 남은 거고, 빨간색은 집행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코이카 메인 페이지에서요, 밑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전자 조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지금 코이카에서 어떤 사업들이 공고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5월 18일자로 공고된 게 에티오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PMC 용역 이렇게 떠고 있고요. 요걸 이제 클릭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이제 제안 요청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 보실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날짜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날짜.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인가 책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되게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찰 설명의 여부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니오가 아니고 예, 참가 필수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입찰 참가 설명의 기간에, 공고가 된 기간에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소속 기관 증명과 내가 소속된 그 기관의 소속원이라는 증명서를 들고 가서 이 반드시 입찰 설명회를 참석해야지만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 쭉 파일을 보시면요, 제안 요청서, 입찰 공고문 나와 있고, 제안 요청서 나와 있고, 투찰 예약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가 나와 있고,
참고 자료 등등이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전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 디렉토리 들어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죠. 다운로드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시면 집을 풀면 이제 압축 풀기라면 이 내용이 전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입찰 공고문을 보고 어떻게 사업이 공고됐는지 정확하게 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부분이 첫 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예산이 지금 약 22억 8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속한 기관이 과연 이게 참가 자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참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공고문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된 게 입찰 공고 일시, 그 다음에 참가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공모 조달 시스템에 6월 15일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제출 마감 일시 6월 16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감일시는 이제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제안서 양식대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기술 제안서라 그러는데 작성해서 조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또한 이거를 이제 약 10부 정도 떡제본이라 그러죠. 떡제본을 해서, 그것도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안서에 칼라로 한다든지, 이건 일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양면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안서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80페이지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제안서 페이지 수는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부분이고요. 개찰은 대개 코이카는 이제 한 일주일 10일 뒤에 개찰을 한다. 즉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요 중간에 제안 발표일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제안 개찰 일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그 코이카에서 제안 발표를 해요. 심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별도의 그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들고 올라가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이카의 전체적인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공고문이고, 여러분이 또 하나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제안 요청서 부분입니다. 이 제안 요청서 부분을 보면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제안 요청서를 꼼꼼히 읽어야지 여러분 코이카 사업의 제안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속에 있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제안 요청서에 이미 코이카가 요구하는 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독해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제안 요청서가요, 그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 요청서들이 있겠죠.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교육부 등등 국가 사업이 있을 텐데 그거와 조금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용어도 좀 생소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국제 개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느냐에 대한 일반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만 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이제 제안 요청을 서를 다운받아서 이제 보는 방법, 아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다운받아서 제안 요청서를 보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 요청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2~3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적으로 그럼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제안서에 대한 또는 제안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어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안 입찰의 공고문을 어떻게 보는지, 전자조달 시스템 들어가서 어떠한 파일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